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상 중에서 과거 완료상을 공부하겠습니다. 동사의 시제와 상을 한눈에 봤을 때 과거 완료는 완료상과 과거 시제를 합쳐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60강과 61강에서 배운 완료상 그리고 33강에서 배운 과거 시제를 잘 숙지하고 있다면 과거 완료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 마지막에 함께 영작해 볼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고 영작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완료상과 과거 시제의 개념을 가지고 과거 완료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완료상의 개념. 이미 전에 배웠던 현재 완료상으로 시작을 해보면요.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을 때 여기가 현재, 지금이고요. 어떤 일을 시작해서 쭉 현재까지 한 겁니다. 이렇게 과거 그때 시작한 일이 쭉 이어져서 현재에 닿아 있는 것, 이게 현재 완료의 개념이죠. 이 완료사항이 현재 완료인 이유는 이 닿아 있다는 이 시간의 기준이 현재라서 그래요. 여기서 이 현재를 빼고 그냥 완료사항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면 A 때 시작한 일이 쭉 이어져서 B까지 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닿아 있는 시간 기준은 당연히 B가 되겠죠. 이게 완료상의 일반적인 뉘앙스예요. 이제는 여기에다가 과거 시제를 붙여봅시다. 지난 33강에서 과거 시제 뭐라고 했죠? 과거 시간에만 머물러 있는, 이미 지나버린, 끝나버린 일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와는 뚝 떨어져 있죠. 이 회색의 시간에 일어났던 일은 과거 시간에만 존재하는 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타임라인이 바로 완료상에 과거 시제를 붙인 과거 완료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과거 속의 일을 묘사하는 이 과거 완료는요. 과거 A 때 시작한 일이 과거 B에 닿아 있는 느낌. 자, 이 시간 기준이 되는 과거 B를 보통은 그때라고 부르면 편한데요. 그때에 닿아 있는 것, 이게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문장을 사용할 때는요. 이 그때라는 시간 기준을 되도록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혀줄수록 또렷하고 좋은 과거 완료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사절이나 부사구 또는 문맥상에 있는 앞뒤 문장 등등에서 이 그때라는 시간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현재 완료에서 4가지 용법을 설명했던 것처럼 과거 완료에도 동일하게 4가지 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닿아 있는 딱 완료된 일을 말하는 완료용법, 그때 조금 전에 끝났지만 그때까지 그 영향이 계속 미치고 있는 걸 말하는 결과용법, 그때까지 쭉 했고 그때에도 하고 있었던 일을 말하는 계속용법, 그때까지의 경험을 말하는 경험용법, 이렇게 4가지 용법입니다. 그런데 이 용법이 4가지다라는 이 개수가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어떤 일이 쭉 진행이 돼서 이 시간 기준이 되는 그때에 닿을 수 있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과거 완료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 그때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 저는 아침을 바로 딱 다 먹은 상황이었고요. 그때 이 상황을 회상하면서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전화했을 때 나는 아침을 막 먹었어. 아마 실제 대화였다면 여기에 막 방금 이런 말을 거의 넣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단 우리는 과거 완료의 기본 형태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이 부사는 빼놓읍시다. 자, 이 과거 완료가 들어간 문장만 확대해서 보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의 뼈대 2 문장인데요. 이 동사구가 핵심 동사가 eat인데 과거 분사형 eaten이 사용이 됐고요. 그 앞에 현재 완료 때 썼던 조동사 have나 has를 과거형 had로 바꾼 형태가 과거 완료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had라는 발음은
로 축약을 할 수가 있어요. I had를 I'd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거죠. 축약형은 apostrophe D의 형태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과거 완료와 단순 과거 시제의 문장의 뉘앙스 차이를 알아봅시다. 과거 완료 문장은요. 예를 들면 그때 내가 도착했어요. 내가 도착했을 때까지 아이들이 쭉 놀았다 이런 느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play라는 행동이 쭉 흘러서 시간 기준에 닿는 그런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When I arrived home,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자 이렇게 시간 기준을 잡아주고요. 그 뒤에 과거 완료로 My kids had played in the playground.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았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감이 잘 오시나요? 자, 아마 잘 안 올 것 같아요. 이게 단순 과거 문장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 문장은 이 문장의 의미 자체가 완료상의 뉘앙스와 궁합이 그렇게 잘 맞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았다 이런 뜻인데 이 문장 어디에 이 플레이라는 행동이 쭉 흘러서 시간 기준에 닿는 이런 느낌이 보이냐는 겁니다. 잘 안 보이죠. 완료상의 뉘앙스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려면요. 예를 들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바꾸면 됩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3시간 전부터 애들이 놀았대요. 그래서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3시간째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이런 의미라면 어때요? 이 플레이라는 행동이 쭉 흘러서 시간 기준, 내가 도착한 그때에 닿는 이 완료상의 느낌이 진하게 살아나죠. 바로 이런 의미가 그리고 이런 의미의 문장이 완료상이랑 잘 어울리는 겁니다. 자, 영어로는요. 동사에 과거 완료형과 진행의 느낌까지 넣고 3시간째라는 부사구까지 붙여주면 When I arrived home, my kids had been playing in the playground for 3 hours. 이렇게 과거 완료의 뉘앙스가 잘 살아나는 과거 완료 문장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단순 과거 시제 문장을 볼게요. 방금 전과 같은 내용입니다. 타임라인 그림이 동일해요. 그런데 이 단순 과거는요. 그냥 이 플레이라는 행동을 하나의 덩어리로만 언급하고 맙니다. 언제 얼마큼 놀았는지, 뭐 막 놀았는지, 방금 놀았는지 등등은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놀았다 라고만 표현하는 게 단순 과거입니다. My kids played in the playground.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았다. 이렇게요. 과거 완료와 단순 과거의 차이점 잘 아시겠죠? 이번에는 대과거라는 개념을 설명할게요. 대과거란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말하는데요. 과거 완료가 대과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서 봤던 예문을 다시 보면 타임라인상 아침 식사를 한 게 전화가 온 것보다 앞선 일이에요. 자, 전화가 왔다는 거는 과거의 일이고요. 이 과거의 일보다 아침 식사가 더 과거니까 대과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앞에서 전화가 왔다는 문장은 When you called me 이렇게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을 했고요. 아침 식사를 막 했다라는 문장은 I had eaten breakfast 과거 완료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가 대과거를 표현한 게 된 거죠. 이런 인식이 대중적으로 쌓이게 돼서 과거 완료 형태의 동사구가 대과거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직 과거 완료만이 이 대과거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장에 만약에 before나 after 같은 시간의 어떤 전후를 명확하게 표시해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어도 충분히 대과거의 느낌을 만들 수 있고요. 뭐 문맥상, 이야기의 흐름상, 아니면 뭐 상식적으로 이 과거와 대과거의 일을 쉽게 구분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봤던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 봅시다. 한국어 문장의 겉모습을 그냥 직역하기보다는
그 속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문장 속의 행동들을 타임라인에다가 표시해 보면서 영작을 해볼게요. 줄간격을 좀 늘려놓고 하나씩 보면요. 톰의 사무실에 갔을 때 톰은 이미 집에 가고 없었다. 자,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예요. 과거에 제가 톰의 사무실에 들렸어요. 근데 톰이 이미 집에 가고 없었죠. 그러면 톰이 사무실을 나가는 행동을 이렇게 제가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했겠죠. 제가 톰이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사무실을 나왔는지 모르니까 앞부분을 약간 이렇게 희미하게 표시를 해놓고요. 톰이 집에 가는 행동을 한 시간 양이 한 요 정도 된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톰이 언제 나갔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림처럼 제가 사무실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나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전에 나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전에 나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방문했을 때 그때까지 이 톰이 집에 갔다는 행동의 영향이 유효하게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닿았기 때문에 톰이 사무실에 없었고 저는 톰을 못 만난 거죠. 자, 이해하시죠? 자, 이 타임라인을 보고 바로 영작을 해보면요. When I visited Tom's office. 자, 이게 시간 기준을 보여주는 부사절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콤마 꼭 써야 되고요. 뒤에 핵심 문장 톰은 집에 갔다. 그래서 없었다. 이 내용. 자, 주어는 Tom, he이고요. 동사는 갔다를 과거 완료 형태로 만들면 had gone. 어디로요? 집으로요. 자, 장소를 나타내는 전명구 to home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 home이란 단어는 여기에서는 그냥 home이라고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가다를 수식해주는 부사로 already를 gone 앞에 추가해 줍시다. 그러면 When I visited Tom's office, he'd already gone home. 이렇게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난 그 샌드위치를 먹지 않았다. 이미 점심을 먹었기 때문이다. 타임라인에서 문장 내용상 샌드위치를 먹지 말자라고 생각한 시간이 과거 이쯤 된다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점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시간에 점심을 먹었다고 합시다. 점심을 다 먹은 건 샌드위치를 안 먹기로 한 때보다 조금 이전이겠죠. 그런데 여전히 그때까지 이 점심을 먹은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가 불렀다는 영향이 그때까지 미쳐서 샌드위치를 안 먹은 거죠. 자, 영어로는요. 자, 과거 시간 기준점으로 샌드위치를 안 먹었다. I didn't eat the sandwich. 자, 왜냐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어볼까요? 그리고 뒤에 이미 점심을 먹었다. 이 문장을 과거 완료로 표현해야 되겠죠. 주어 I, 동사는 먹다라는 동사 have를 과거 완료 형태로 만들면요. 일단 조동사 had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have의 과거 분사형 had, 그리고 목적어는 lunch, 그리고 여기에 이미라는 느낌을 부사 already를 써서 문장 뒤에 붙여봅시다. I didn't eat the sandwich because I'd had lunch already. 재밌게도 과거 완료 문장에서는 이렇게 had가 나오는 경우가 있네요. 일을 마치고 나서 나는 자러 들어갔다. 자, 저의 일과를 타임라인에 표시를 해보면요. 일단 일을 쭉 했고요. 다 마치고 나서 침실로 이동을 했겠죠. 그리고는 잠에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작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두 개의 문장이 들어있는데 자러 이동한 거는 과거고요. 그 전의 일을 했다는 건 대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마쳤다는 문장은 과거 완료형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과거 완료 문장의 시간 기준은 이쯤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장 내용상 이 시간 기준이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대과거 문장 이후에 과거 시제 문장이 이어졌다고 그 행동들의 전후만 이 과거 완료 형태를 써서 밝혀주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요. After I had finished my work, 자러 갔다. I went to bed. 자, 이렇게 하니까 대과거가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음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은 접속사 after가 있는데요. 이 after가 이미 뭐뭐 후에라는 이 시간의 전후를 잘 구별해주는 단어라서 문장 속에서 꼭 대과거를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과거형으로만 써도 이 과거 1번 이후에 과거 2번이 일어났음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경우 굳이 had라는 단어를 하나 더 써가면서 문장을 길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After I finished my work, I went to bed. 영어 문장은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그때 나는 시드니에 약 3년째 살고 있었다. 타임라인에서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쭉 시드니에 살았고요. 그때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가 약 3년이고요. 영어로는요. 자, 그때라는 시간 기준을 먼저 세워보면 at that time, 콤마, 그리고 주어는 I, 동사는 살다, live를 과거 완료에다가 진행형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had been living, 쭉 살고 있었다. 어디에서요? 장소 부속 전명구로 in Sydney, 그리고 약 3년째, 역시 전명구, 시간 부속 전명구로 for about 3 years. At that time, I'd been living in Sydney for about 3 years. 집에 도착했을 때 냄비에 물이 끓고 있었다. 누군가 조금 전까지 여기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좀 긴 문장이지만 무슨 상황인지,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여기 이 한글 문장을 눈으로 보면서 직역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내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장문하는 겁니다. 타임라인에서요. 과거 이때 제가 집에 도착했고요. 도착해 보니까 진행 중인 일이 있었습니다. 뭐죠? 네, 물이 뽀글뽀글 끓고 있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영작을 해보면요. When I got home,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콤마, water was boiling. 어디에서요? 장소 전명구로 in a pot. 그 다음, 근데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방금 전까지 누군가 요리를 하고 있었다고 혼잣말을 한 거죠. 만약에 요리도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하고 있었다면 When I got home, someone was cooking here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요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던 게 아니라 그 직전까지 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니까 요리를 하고 있었다는 이 문장은 이 시간 기준,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보다 더 과거의 일이 되는 거죠. 즉, 대과거가 돼버린 형태입니다. 또는 이렇게 시간 기준에 거의 닿은 느낌이죠. 이렇게 거의 닿은 느낌은 과거 완료로 역시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 was cooking이라는 동사구를 had been cooking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61강 현재 완료 두 번째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방금 전까지 하고 있었던 일을 말하는 완료 진행형의 모양이 됐네요. When I got home, water was boiling in a pot. Someone'd been cooking here. 작년 전까지는 나는 다리뼈가 부러진 적이 없었다. 타임라인에서요. 작년 전을 표시하는 시간 기준이 이렇게 있고요. 그 전까지 제 인생에서 다리 골절이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험을 말하는 완료형 문장입니다. 영어로는요. 작년 전까지라는 표현은 until last year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12월 31일까지라는 뜻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뒤에 나올 문장이 부러진 적이 없었다. 이렇게 부정형일 때는 until last year가 작년이 되기 전이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뒤가 긍정문이면 until last year가 작년 12월 31일까지라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 콤마 붙여주고요. 문장을 이어봅시다. 주어는 I, 동사는 안 부러졌다. 과거 완료인데 부정형으로 해야 하니까요. had never broken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목적어는 my legs.
Until last year, I'd never broken my legs. 자, 이렇게 해서 영작 연습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문법 지도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 그리고 그 주변 내용들까지 다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사의 조동사 가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떤 문장에 확신, 습관, 의무, 강요, 능력, 가능성, 요청, 허락 등등의 뉘앙스를 보여주는 법조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